자, 시작해 봅시다. 잘 끊겨버려서 마음이 아프네. 자, 이제 갈래복합 지문으로 이제 아니지 실전 학습편으로 넘어갈 텐데, 오늘 뭐 남은 시간 관계상 총 3작품 정도의 한 세트를 보게 될 것 같아요. 뭐 우리 페이지로는 270페이지 실전 학습 1회에 있는 가, 나, 다 지문을 볼 건데요. 딱히 쫄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지금 이 우부가가, 참고로 이게 전문은 아니야. 전체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우부가 작품이 그렇다고 생각보다 읽어내기가 어렵고 되게 골치 아픈 작품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 자, 그래서 자, 앞에 있는 연시조 작품, 그리고 뒤에 나오는 가사 작품, 마지막으로 수필 작품까지 이 3작품 쭉쭉쭉 내용 정리해놓고 오늘의 진도를 마무리 짓는 걸로 목표로 합시다. 자, 일단은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게 김상용의 오륜가라는 작품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 친구들 여기 이 자리에 이제 되게 오랜만에 왔거나 이런 친구들이 있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 선생님은 원래 시험 문제를 풀거나 모의고사를 대할 때 문제를 먼저 보는 걸 추천하는 쪽이야. 문제를 먼저 보면서 이 문제 세트에는 표현상 특징 문제가 있는지, 구조 파악하는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중심적으로 뭘 먼저 묻는지를 파악하고 보는 게 일반적인 순서. 하지만 우리는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 작품의 어떤 연계성만 잘 따지면 되는 거라서 작품 분석 위주로만 흘러가기 때문에 이렇게 흘러간다는 것만 생각해 주시고, 나중에 이제 우리 이제 파이널 단계에 들어가고 또 수능 와서 문제풀이 단계에 들어가고 이렇게 했을 때는 좀 방식이 달라질 거라는 것만 알아두시고, 지금은 이제 빨리 이 녀석들을 끝내기 위해서 욕 쓰고 있다는 것만 생각해 주세요. 자, 어쨌든 오륜가라는 작품 첫 번째 작품으로 등장하고 있네요. 제목이 다 했네. 오륜가야. 그러면 오륜하면 여러분들 뭐 떠오를 만한 단어는 상강오륜 이런 것들이 있겠죠? 당연하게도 교훈적 성격을 지니는 연시조라고 하는 걸 파악하는 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고, 뭐 당연하게도 3강 오륜했을 때 5오륜은 5가지의 기본적인 덕을 말하는 것이니까 5개 정도의 연시조가 나오는 게 일반적이겠지. 우리 교과서에는 참고로 1수, 4수, 5수만 실려 있는데 2수와 3수도 보기 위해서 보조자료를 펼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조자료 버전으로 1, 2, 3, 4, 5의 변수를 보도록 합시다. 그렇게 길고 어렵지도 않아요. 그리고 참고로 하나만 더. 과거 이제 조선시대에 우리가 뭐 서당을 다녔다든지 일정한 학과 과정을 밟은 친구들은 나름대로 집에 재산이 좀 있고 어느 정도 레벨이 있는 집이어야만 했어. 그러면 대부분의 어린아이들은 교육을 받았을까? 아니요.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소나기에 뭔가를 쥘 힘이 생기는 순간부터 나가서 호미 메고 밭일하고 소 끌고 소 먹이 먹이고 이런 식의 일을 했거든요. 자,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은 지식이 없었어. 그 단순하게 말해서 달력이 뭔지도 모르는 거야. 그냥 아저씨가 뭐 일하라니까 일하는 거고 이런 식이었거든. 그러면 그런 친구들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노래가 제일 좋은 수단 중에 하나였고, 이 시조는 그 당시에는 노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노래의 가사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노래들로 아이들을 훈육하고 교육하는 의도로 만들어졌으면 생각하면서 따라가 주시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오륜과 삼강오륜 얘기하는 거 1수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그리고 이 녀석들은 기본적으로 그 오륜을 따라가는 것이니까 이 얘기를 하면서 가볼게요. 자, 첫 번째 수의 이야기는 부자, 유, 친에 대한 이야기일 겁니다. 무슨 뜻이죠? 부모와 자식 간에는 친함이 있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친함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에게 뭐 하라는 얘기가 되겠니? 효하라는 얘기가 되겠죠. 염두에 두시고 1수의 내용 가보자. 어버이 자식 사이 하늘 삼긴 지친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버이와 자식의 사이는 누가 만드는 거야? 하늘이 삼긴 거야. 하늘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조물주를 말하는 거고, 삼기다가 무슨 뜻이야? 생겨나게 하다, 만들다라는 뜻이잖아. 부모 자식은 하늘이 만들어준 내어진 관계라는 거지. 그러니까 부모 곧 아니면 이 몸이 이실소냐? 서리법 쓴 거 보이시죠? 부모가 아니었다면 우리의 몸이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었겠어? 그럴 리가 없다. 서리법 강조. 오조도 반포를 하니 부모 효도하여라. 오조, 오가 까마귀 오자죠. 조는 세조자니까 까마귀 새들도 반포를 한다는 얘기. 사자성어로 우리 이거 뭐라고 한다? 반포지효라고 하죠. 반포지효 뜻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일반적인 새들은 부모가 새끼 새들을 막 먹여서 이제 새끼 새들이 독립할 나이가 되고 독립할 때가 되면 알아서 날아서 푸드덕해서 날아가서 독립을 해버리죠. 근데 까마귀는 거꾸로다. 독립할 나이가 된 새들은 자기가 직접 움직여서 부모님에게 오히려 거꾸로 음식을 물어주고 한다고 해요. 효죠? 그러니까 이 까마귀 같은 이물조차
효를 하는데 인간이 그걸 못하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이겠죠. 부모의 효에 보답하라는 반포주의의 개념을 말하고 있는 첫 번째 수였습니다. 쉽죠? 자, 이수 넘어갑니다. 두 번째 수. 님군을 지금 여기서 제목부터 먼저 써놓고 하실게요. 군신유의. 자, 군, 임금과 신하의 사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이 녀석은 춘의 개념을 말할 것이다라는 거 판단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군, 신,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의로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님군을 섬기오되 정한 길로 인도하는 거야. 자, 임금을 섬기고 있다면 정한 길, 이 정자가 무슨 정자예요? 바른 정자죠.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노력하는 게 맞는 거야. 임금의 선정을 도우려고 해야지. 또 국궁 진퇴하여 죽은 후에 말하서라. 무슨 소리냐? 국궁해서 진퇴한다는 얘기인데 뭐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국궁이라고 하는 건 온 마음과 힘을 다한다는 뜻이고 진퇴는 여러분들 초췌하다는 말을 안 되죠. 다해서 모든 힘을 다하고 나서 이제 못해요 이렇게 돼버리는 상태, 번아웃 되는 상태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야. 온몸을 다해서 몸과 마음을 다해서 힘껏 한 다음에 죽은 후에 말하사라. 무슨 뜻인지 감이 잘 되나요? 죽은 후가 되어야만 말다, 안 한다는 뜻이야. 죽어야만 안 하는 거야. 즉 살아있는 내내 임금을 섬기며 임금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다라고 말하는 거죠. 됐죠?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다가 불합법하면, 그런데 우리가 항상 임금을 섬기고 있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니잖아. 가다가 불합했대요. 무슨 뜻이야? 임무가 뜻이 맞지 않으면 임금이 야이씨 너 꺼져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물러간다더니 만약에 임금이 나를 받아들여주지 못한다면 물러가라. 물러간다는 얘기죠. 이거 원순모음화. 그래서 물러간다는 얘기는 뭐 하는 거지? 이제 자연의 부여하에서 뭐 산에 대한 풍경을 노래하면서 남은 세상을 보내고 이런 것들. 우리 많이 봤던 자연친화 개념이겠죠? 자연친화하면서 사는 것이 훌륭한 일이다. 오케이. 자, 일단은 임금을 섬기려 노력하는 것이 1번.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그 다음에는 물러가는 것이 2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됐죠? 자, 선비로서의 자세를 말하고 있고요. 3수 갑니다. 3수도 제목부터 먼저 설명을 하자면 부부, 유, 별. 자, 부부라는 말에 모든 것이 담겨있죠? 지아비와 지어미, 즉 남편과 아내 사이의 도리를 말하는 거야. 부부라 하온 것이 남으로 되어 있어. 그렇지. 처음 그 두 사람이 결연을 맺기 전까지는 원래 남이야. 그죠? 전혀 다른 환경과 전혀 다른 감정 환경 속에서 어떤 생장 환경 속에서 달아난 두 사람이 생각보다 되게 희한한 일이지. 결혼이라는 거로 해서 합쳐지고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되죠. 자, 그런데 여고 슬금하면 그 안이 즐거우냐 하면서 여고 슬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뭐 슬금슬금 나간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같은 여자예요. 뭐뭐가 같다. 마치 고슬금. 그러니까 비파나 검은고 같은 녀석들을, 그러니까 슬이 뭐냐면 이렇게 긁는 행위를 말하는 거야. 현악기를 탄다고 보통 표현하죠. 현악기를 타는 것처럼 서로 하면 뭐예요? 검은고가 있으면 혼자 소리가 나? 안 나. 그러면 할 때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윙윙 하면서 소리를 내는 거잖아. 그렇지? 두 개가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그 말하는 거죠. 부부의 합이 맞다는 뜻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여고 슬금하면 그 안이 즐거우냐? 또 여기서도 서리법으로 강조한 게 보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그렇고 공경곧 아니면 즉 동금수라. 중요한 건 부부 사이에는 이 별이라고 하는 게 공경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한 거야. 그러니까 남자니까 뭐하고 여자니까 뭐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공경해야 한다. 그치? 그래서 만약에 공경을 아니한다면 즉 뭐가 같다? 즉 뭐가 같다? 금수 동물이잖아. 네? 그거 안 하면 동물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는 중이죠. 됐죠? 자, 부부간에 서로 공경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4번 봅시다. 제4수에서는 이건 주제가 형제간의 우애를 말하는 거니까 형제 우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이 개념들은 마치 중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 도덕교과서가 있나? 초등학교에 있나? 아무튼 도덕교과서 같은 내용이잖아. 그치? 부모님을 섬겨야 해요. 임금님을 열심히 모셔야 합니다. 부부간에는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이거를 교육용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형제간의 우애를 말한다. 형제 두 몸이나 일기로 나누시니. 여기서 일기. 형제는 두 몸으로 나뉘어 있지만 vs 뭐야? 실은 일기로부터 나온 거야. 하나의 기운으로부터. 즉 부모님을 말하는 거겠죠. 자,
이 두 사람은 어쨌든 두 개로 별도의 몸으로 가지고 있지만 실은 근본은 하나야. 그러니 인간에 귀한 것이 이외에 또 있는가?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형제간의 우애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값주고 못 얻을 것은 이뿐인가 하노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뭐예요? 우애를 말하는 것이다. 안 어렵죠?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형제간의 우애라는 거야. 근데 뭐 여러분들 뭐 현실적으로는 찐자매는 원래 좀 싸워야 제맛이 그러죠. 요즘 그런 얘기들이 많이 보이지만 그래요. 나중에 이제 사회 나와 보시면 알 겁니다. 형제, 자매 진짜 믿고 의지할 곳이 많지 않아요. 뭐 약간 금전적으로 처벌지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이 세상에 있긴 합니다만 그런 경우는 좀 특별한 케이스라고 보고 일반적으로는 이 세상에서 내가 큰 죄를 저지르고 나쁜 일을 벌였다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끝까지 내 편해줄 사람은 내 가족밖에 없습니다. 그런 거 좀 생각해보세요. 자, 먼저 다섯 번째. 자, 부모 유신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붕자가 무슨 붕자? 덧붕자예요. 덧붕자의 덧자. 친구 사이를 말하는 것이죠. 자, 친구 사이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 믿음이 한글로 쓰자. 믿음이 있어야 된다. 말하는 건데요. 이런 말합니다. 벗을 사귀오되 처음에 삼가하야. 자, 중요한 거죠. 벗을 사귈 때는 일단 삼가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 친구니까 막 선 넘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친구니까 선을 넘지 말자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렇죠. 우리가 보통 막역지우라고 보통 표현하는 그런 친구들은 선 막 세게 넘죠. 그치? 내가 닫혀있으면 병신 꼴 좋다 이러면서. 하지만 중요한 건 말은 그렇게 하더라도 챙겨주려는 마음이 있다는 건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거야. 근데 처음 사귀었는데 꼴 좋다 이러면 누가 걔를 친구로 삼을 거야. 그치? 삼가야 되고요. 날도곤 나은이로 가리어 사귀어라. 여기서 도곤이 무슨 뜻이야? 참고. 뭐뭐 도곤. 비교 부사격 조사죠. 뭐뭐보다라는 뜻이에요. 날도곤은 나보다 나은 이를 가려서 사귀어라라고 말하는 거죠. 오케이? 무조건 나보다 넌 성적이 나보다 1등급이 더 높네? 넌 내 친구. 이렇게 하는 뜻이 아니야. 나보다 더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뜻이겠지. 자, 그래서 종시를 신의를 지키어 구의 경지하여라. 종 끝나는 부터 부부부터 시작하는 그 사이까지도 신의 모든 믿음을 다해서 의로움을 지키고 구의 경지 키워드는 경이야. 공경하고 삼가해야 된다. 친구 사이는 막 때리라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공경하고 신의를 지키고 우러르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맞다. 지금 현대에도 보면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어쨌든 이렇게 오륜가라는 작품을 전체적으로 살펴봤고요. 딱히 내용이 어렵지 않죠. 너무나 표준적이고 너무나 모범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보조자료를 보는 김에 오륜가의 두 번째 페이지를 잠깐만 열어볼까? 자,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선생님이 잠깐만 이거 좀 보고 넘어가고 싶은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런 오륜가 같은 시조들은 유사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 다른 작품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높아. 그래서 오륜가의 두 번째 페이지, 즉 75페이지라고 표현된 부분을 열어보시면 오른쪽 위에 핵심 포인트 4번에 주세붕의 오륜가가 있을 거야. 요것도 어쨌든 같은 주제로 같은 목적으로 만들어진 글이기 때문에 글만 한번 싹 비교해보자고. 응? 자, 가자. 1수부터 6수까지 있어요. 참고로 이 주생부의 오륜가는 6수까지 있는 이유가 앞에 서사가 한 구절 붙어 있어서 그래. 서사가 뭔데? 인트로 같은 거야. 사람마다 이 말씀을 들으려구나. 이 말씀 아니면 사람도 사람이 아니니 이 말씀 잊지 말고 배우고야 말 것이라. 뭐예요? 야, 이것도 제대로 이해 못하고 이것도 따르지 못하면 그건 인간도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는 중이죠. 제일 중요한 거니까 꼭 들어야 돼 라고 강조하는 이야기 서사 넘어가고. 그럼 이수부터가 뭐가 나오는 거야? 부자유치부터 나오는 거 보이지? 이수. 아버님께서 날 낳으시고 어머님께서 날 기르시니 부모님이 아니었더라면 내 몸이 없었을 것이다. 똑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이 덕을 갚으려고 해도 하늘 끝이 없어. 부모님 감사해요. 똑같고. 3수. 이건 중요해요. 종과 주인은 어느 누가 만드셨나? 벌과 개미가 이 뜻을 먼저 하나니. 이건 뭔 소리냐면 자, 종과 주인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벌과 개미의 상태가 똑같다고 말하는 건데 벌과 개미의 상태에도 종이 있고요. 주인이 있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종주인. 주인은 여왕벌, 여왕개미를 말하는 거고 일벌, 일개미를 말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요 얘기가 똑같이 되면 뭐가 되는 거지? 임금과 신하에 대한 얘기로 나타나는 거잖아. 군신유이지. 즉 일벌이나 일개미가 여왕벌, 여왕개미를 따르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 아니냐고.
하물며 저런 미물 곤충조차 저런 걸 하고 있는데 인간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말하고 있는 거겠지? 자, 삼수가 좀 미묘하지 않지? 아주 매우 크게 달라져 있지. 우리가 봤던 기본적인 오륜가에서는 분신유의에서 어떤 뭐랄까 현실적 태도의 변화를 얘기했어. 섬겨야 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안 되면 물러나고. 근데 여기서는 벌각선이 비유를 사용했죠. 다르죠? 체크해 주시고요. 아무튼 그래서 한 마음에 두 뜻 없이 속이지나 마옵시다. 그죠? 배신하지 말고 임금을 향해 최선을 다해라. 사소입니다. 지압이 밥 갈러 가는데 밥광줄이 이고 가서 밥상을 들 때 눈썹에 맞추는구나 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지압이께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면 아내라는 존재는 그 지압이를 공경해야 된다는 뜻이야. 물론 이제 이건 남녀 차별적 발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건 사실이고 아마 수능 나올 것 같지는 개인적으로 않아요. 이 수는 나오기 힘들어. 이게 뭐냐면 내가 존경하는 사람 앞이기 때문에 예절을 다한다는 뜻이거든. 밥상 끝머리 그 밥상 라인 있잖아. 밥상이 평평하면 그 평평한 라인을 이렇게 들어서 내 눈썹 라인에 맞추는 거야. 공경의 뜻이고요.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 여기 먹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렇게 들어다가 갖다 이렇게 놔두리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렇게 하는 게 물이라고 말하는 거야. 친하고도 고마우시니 손님이나 다르실까? 무슨 소리야? 손님처럼 대하라는 얘기는 남남처럼 대하라는 뜻이 아니라 항상 조심스럽게 대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자, 이제 사수 봤고요. 오수에서는 형제우에 관련이 나왔죠. 자, 오수에서 형제우에 똑같이 수수를 흘러가고 있습니다. 형님 자 수신 젖을 내 따라 먹습니다. 저 아우야 내 어머님 내 사랑이라. 다른 점 나왔죠. 여기서 무슨 다른 점이 생겼죠?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어. 자, 대화. 잠깐만. 원문 보고 있었구나. 대박. 자, 선생님 해석 버전 쉬운 버전 보고 있었는데 뭐 상관없습니다. 자, 여기서는 형제간의 두 몸은 하나로부터 온 것이니까 서로 소중한 것이다라고 말을 강조했던 거라면 지금 여기서의 오수에서는 형님이 젖으셨던 젖은 제가 먹고 있는 거잖아요. 뭐야? 두 사람 다 한 어머니로부터 젖을 물려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우야 그게 바로 어머님의 사랑이라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는 거야. 뭐예요? 대화가 등장했죠? 앞에서 봤던 우리가 봤던 김상용의 오른과의 차이점 기억해 놓으시고요. 형제가 화목지 않으면 그게 뭐다? 개돼지다. 아까 금수라고 했던 녀석이 연결되는 거겠죠? 넘어가고. 자, 마지막 육수입니다. 참고로 근데 육수의 내용은 주제가 좀 미묘하게 달라져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여기서는 부모유신, 즉 친구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거였다면 주세봉의 오륜가에서는 어른에 대한 도리를 말하고 있어. 장유유서라고 하죠. 달라진 점 세 군데도 봤습니다. 일개미, 요한개미, 대추 두 사람 간의 대화 장면, 마지막으로 주제면의 차이죠. 늙은이는 부모 같고 어른은 형 같은 거야. 같은데 공경치 않으면 어디가 다를까? 공경해야 된다. 그래서 나이가 많으시거든 절하고야 말오리라. 그렇죠? 절해야 된다. 뭐요? 받들어 모셔야 된다. 그 뜻이죠. 자, 어쨌든 이 두 작품을 연달아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도 비교점들이 이런 거다 저런 거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오륜가 같은 노래들은 너무나 근본적으로 많은 작품들이 있고 비교할 만한 수없이 많은 작품들. 이거 말고도 훈민가도 있잖아요. 그죠? 되게 많은 작품들이 있고 정철의 작품도 있었네. 정철의 작품도 이렇게 훈육과 계도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시조들이 많이 있으니까 뭐가 나와도 쫄지 마시고 모범적으로 기본적으로 도덕 교과서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된다. 그렇죠? 자, 이게 첫 번째 작품이었습니다. 됐죠? 자, 이제 두 번째 작품 넘어가 볼 텐데 두 번째 작품의 제목은 우부가야. 자, 이 작품은 여러분들 계속해서 보조자료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보조자료 우부가를 읽어보시면 맨 앞에 주목이라고 써져 있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그게 끝난 뒤에도 한 두세 장 더 이어지고 있지. 길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 정도 길이는 앞에서 봤던 거창가나 향산명곡에 비하면 껌이죠. 우스운 정도예요. 게다가 어렵지도 않습니다. 지금 이 작품들은 쫄 필요가 없는 게 우부가라고 했어요. 우부는 무슨 뜻입니까? 어리석은 녀석이에요. 그래서 이 작품은 이 어리석은 인물들의 행실을 통해서 그 인물들을 비판하고 풍자하고 조롱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 인물이 총 3명이 나올 거야. 1번 개똥이, 이름도 참 개똥 같죠? 그리고 두 번째가 누구더라? 꼼생원. 2번 꼼생원. 그리고 세 번째 꽹생원인데 꽹 맞나? 꽹이 맞을걸? 잠깐만요. 맞네요. 꽹생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세 인물의 어떤 어리석음과 바보 같음은 거의 겹쳐요. 원래 바보 같은 건 서로 성격이 비슷하잖아, 그지? 그래서 서로 이 사람들의 어떤 결정적 차이점이 뭐냐 이렇게 나올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만약에 나오더라도.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해석 능력만 잘 배양해 놓으시고 선생님이랑 같이 그냥 추월하게 한번 쭉쭉 한번 읽어보는 걸로 목표를 삼아 봅시다. 자, 전문 기준으로 처음부터 한번 가볼게요. 내 말씀 광원인가? 저 화상을 구경하세. 자, 나가 관찰자고요. 저 화상, 우리가 보통 화상이라고 하는 건 뭐로 쓰는 거야? 부모님들이 자식 새끼들이 말 안 듣고 막 답답하게 굴면 아이고 화상아 이러잖아, 그치? 비아냥을 이거 조롱하는 겁니다. 자, 나라는 화자가 저 화상들을 보자고 하면서 인물들을 비판하기 시작했어. 남촌 한량 개똥이는 부모 덕에 편히 놀면서 한량이 참고로 무슨 뜻? 딱히 한가하게 하는 일 없이 노는 사람을 한량이라고 불러요. 요즘 말은 백수죠. 뭐 누군가는 취업 준비생이라는 용어를 써달라고도 하는데 취업 준비를 하는 사람에게 그 호칭이 전혀 이상하지 않지. 노력하는데 현재 잠깐 백수이는 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선생님도 당장 내일 갑자기 백수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갑자기 선생님 목소리가 안 나와. 그럼 수업을 못 하잖아. 그렇지? 그럴 땐 백수가 될 수 있겠지. 하지만 거기서 그냥 난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고 끝내버리면 그거는 이제 인생 시궁창 가는 거죠.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노력해야겠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고민해봐야겠죠. 자, 진짜? 내가 갑자기 내일부터 목소리가 안 나오면 난 뭐 해먹고 살지? 생각도 안 해봤는데? 생각도 안 해봤는데 목소리가 없다. 어느 날 갑자기 그럴 수 있는 거잖아.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렇잖아. 어느 날 갑자기 앞이 안 보일 수도 있는 거고 어느 날 갑자기 냄새를 못 맡는다. 그럼 이건 치명적이긴 한데 고기 맛을 못 본다는 거잖아. 그렇지? 아무튼 너무 슬픈데? 아무튼 간에 이거 가면 중요한 게 맞습니다. 뭐하지? 갑자기 또 고민되네. 왜 쓸데없는 고민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간에 자, 개똥이는 부모 덕에 편히 놀고요. 호의호식 무식하고 미련하고 용통하여. 야, 대놓고 무슨 제시하고 있어? 직접 제시로 까고 있지. 직접적인 방식으로 뭐라고 불렀거든? 미련하고 용통하고 무식하고 주제 넘고 그러죠?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눈은 높고 손은 커서 뭐예요? 자신의 능력을 좀 과분하게 생각한다는 뜻이겠지.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 범위를 맨날 넘어버려. 그래서 시체 따라 이거 해석 조심하세요. 시체라고 하는 건 데드바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요즘 스타일이라는 뜻이야. 시가 떼시자거든. 요즘 스타일을 따라서 의관하고 남의 눈만 위한데. 오케이? 맨날 유행만 따라가는 거야. 요즘은 버건디라가 유행이래. 버건디 색 딱 사고, 그치? 자, 그러면서 이 친구가 또 뭘 하냐면 명조상을 떠세하고 새도 보면 기웃기웃. 명조상. 자신의 이름에 어떤 조상의 이름을 빌려다가 나름대로 현재 힘을 가진 사람들에게 끼웃끼웃거리고 있는 거야. 그죠? 끼웃끼웃 하면서 염량보아. 자, 염량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염량세태라고도 합니다. 무슨 뜻이야 이게?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대상에 우르르 몰려가는 현상들을 말하는 거죠. 요즘 비트코인이 흥한데 다 비트코인 하러 가고, 그지? 요즘 백신은 일찍 맞는 게 중요하네. 그럼 다 일찍 맞으러 갔다가 야, 백신 일찍 맞으면 위험하네. 그럼 에이 안 해 하면서 다 빠져나가고. 이런 거. 염은 화염이고요. 양은 서늘할 양자입니다. 뜨거움과 차가움을 왔다 갔다 한다는 뜻이죠. 염량하면서 진봉하기 제업을 가버리고 보여준다는 얘기야. 바치는 것을. 그럼 뭐예요? 뇌물이라는 뜻이겠죠. 뇌물 바치고. 허용으로 장사하기는 남의 빚이 태산이고 내무식은 생각하고 어진 사람 미워하고 후할 때는 박하고 한푼 돈에 땀이 나고. 원래대로라면 좋은 곳에 쓰는 돈 당연히 마땅히 써야 될 곳에는 돈을 팡팡 써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거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아까워합니다. 또 박할 때는 또 후해서 수백냥이 할 것이야. 또 쓸데없이 이런 건 간지가 나야 되지 하면서 난 대표이사잖아. 대표이사라면 팻말이 중요하지. 그래서 황금 팻말 갖다 놓고 쓸데없는 데다가. 오케이? 직원들 선풍기는 안 사주고 일단 그런 걸 보겠죠. 자, 그래서 수백냥이 할 것이 돼버리는데 승기자를 염지하니 반복 소인하게 된다. 자, 이 작품이 조금 어려운 이유는 딱 이런 부분 때문이야. 한자어가 많아서 그래. 근데 해석만 잘 따라오시면 돼. 승기자, 기가 나기자, 내 몸이잖아. 나를 이기는 사람, 나보다 훌륭한 사람을 염지, 싫어한다는 거. 싫어하고 반복 소인합니다. 반복 소인이라고 하는 것은 얘기를 반 했다가 복했다가 돌아왔다. 내일 수학하자. 수학하지 말고 영어하자. 아니다, 다시 수학하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내 몸에 이할 대로 남의 말을 단치 않고 친구 벗은 좋아하며 제일가는 불목하고. 자, 별로 어렵지 않죠? 쭉쭉 읽히죠? 벽날 노릇은 모두 하고 인삼녹용 몸보기와 신나게 밤새 술 마시고 나서 야, 이거 몸에 좋은 거잖아 하면 또 보양 다 챙겨 먹어. 자, 그러면서 주색 잡기 뭔지 알죠? 모두에서 돈 주정은 부진하죠.
부모 조상 돈망에서 자 부모님과 조상을 모시는 일은 돈망 다 잊어버렸어. 신경 안 써. 그래서 계집 자식 재물수탐 얘가 친척 구박하면 내 인사하는 나중이고 남의 욕만 잡아내는 그런 쓰레기 같은 인물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개똥이가 얼마나 나쁜 놈 존재인지를 뭘 통해서 열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어렵지 않죠? 그리고 직접적으로 지시하고 있다. 이런 것들만 잘 챙겨주시면 될 것 같아. 나머지는 해석 싸움인 것 같아요. 자, 해석. 내 행세는 개참 안에 경계판을 짊어진 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뭔 소리냐면 자기 모습적 인간이란 뜻이야. 자기 자신은 돌아볼 생각도 안 하면서 너 어디 옷을 그따위로 입고 다녀? 너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경계판, 남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어떤 행실의 가이드라인은 또 지가 지키고요. 가지고 다니고요. 없는 말은 지어내고 시비에는 선봉이고 날데없는 용전여소 상하탱석하여가니 이제 돈을 자꾸 탕진제만 해가고 있잖아. 참고로 얘는 나름대로 양반 집안이었고 돈도 적당히 있었어요. 근데 다 탕진제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점점 상하탱석 무슨 뜻이에요? 윗돌 빼서 아랫돌 빼서 윗돌 개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는 뜻이야. 손님은 채객이고 윤희는 내몰라라. 채객 빚쟁이들이에요. 이 집에 이제는 빚쟁이들만 나옵니다. 돈 내놓으라고요. 그리고 윤리 어리는 모릅니다. 입구멍이 제일이라 돈날 노릇하여 보세. 그래서 어쨌든 그 와중에도 정신 못 차리고 또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답 팔아서 변돈 주기, 종을 팔아서 월수 주기. 아이고야 난리도 아니네. 그러니까 자기 남아있는 기본 자산까지 다 흔들고 있는 겁니다. 부동산 팔아서 그걸로 고리대금업 하고 있고요. 또 자기 집에 있는 종놈들을 빌려주고 그걸 가지고 또 돈을 받고 있는 거야. 구목을 배워서 장사하기, 서책바라 빚주기. 난리도 아니네. 구목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양반들에게서 선산을 모시는 건 되게 중요한 일이잖아. 그래서 보통 장손에게만 주어지죠. 그리고 보통 선산이라고 하는 건 조상들의 묘지역인데 묘역이 이제 우리 큰 조상님이 있고 그 밑에 다음 조상님이 있고 보통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잖아.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반원형이 되죠. 그 반원형의 옆에다가 나무를 심어 놓는 거야. 이렇게 예쁘게. 그러면 구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조상님을 묘역을 관리하는 일을 말하겠지. 근데 지금 나무가 얘가 생각보다 많이 비싼 거 알아? 엄청 비싸요, 생각보다. 보통 우리가 한아름에 앉기 힘든 좀 큰 나무 있지. 그런 나무는 보통 그 한 그루당 200~300씩 툭 넘어가요. 선생님이 이걸 왜 하냐고? 선생님의 꿈이 전원주택이거든. 그래서 찾아봤어, 실제로. 근데 그러니까 선생님이 예를 들어 이제 집에 마당을 이렇게 넓게 잡고 이제 서울에는 힘들 것 같고요. 지방 어딘가에다가 넓게 마당 짓고 거기다 나무를 팍팍팍 둘러가지고 숲길 만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견적을 세워봤어. 일단은 입구를 만드는데 나무 한 10그루가 필요한데 시작부터 3천이야. 나무밖에 안 심었는데 3천이라고. 나 땅도 안 샀는데 야 이거 장난이 아니구나 라고 느끼면서 정말 나의 꿈이 너무 멀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슬퍼지고 있었어요. 아무튼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자 아무튼 그런 구목을 배워다가 장사를 해버리고 있고 야 봐봐 서책도 팔고 있지. 중요한 건 이거야. 구목을 갖다 팔아버리고 있고 서책을 팔고 있다는 얘기는 이미 양반의 길을 포기했다는 얘기죠. 이해되셨습니까? 양반의 길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네 상놈의 부역이요 먼데 사람의 행악이며 잡아오라 꺼물려라 자장격지 몽둥이질. 그렇죠. 심지어 자기 스스로 몽둥이질하고 폐악질 깡패질까지 하고 있는 거야. 전당 잡고 세간 뺏기 계집문서 종삼기와 자결박의 속뺏기에 불호령과 속뺏기. 자 고리대금업자로 변신한 우리 주인공 개똥이는 이제 사리 판별 절대 못하고 막 여자 뺏어오고 소 뺏어오고 이런 나쁜 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있는 와중에 여기저기 가는 곳마다 적실인심 모든 곳에서 인심을 잃겠구나. 사람마다 도적이요 엄마한 소리로다. 자 모든 사람들이 우리 개똥이를 도적놈이다 라고 부르고 있는 중입니다. 자 조금만 더 가자. 이거 마지막 수피로 못 가겠는데 젠장. 자 이사나 해볼까 가장을 다 팔아도 가장 집안 물건들을 다 팔아도 상 80이 내 팔자라. 자 이제 개똥이는 이런 식으로 쓰레기처럼 살다가 80살이 되었어요. 또 이런 사람들 또 장수하죠 이제. 종손 핑계 위전 팔아 투전질이 생입니다. 그 와중에 난 종손이잖아. 아까 얘기했지. 이렇게 구전 같은 걸 물려받았다는 얘기는 종손이라는 뜻. 종손이 뭔지 알죠? 1대손 첫 번째 장남. 그래서 위전을 팔아서 이번엔 또 그거 가지고 또 투전질 또 도박질을 해요. 쓰레기네. 제사 핑계를 대고는 제기를 판답니다. 제사도구를 팔고 관제구설. 이게 뭐냐면 관아에서 비롯되는 재앙이라는 뜻인데 쉽게 말하자면 소송이나 고소를 당한 것들을 말해요. 여러 가지 소송과 고소에 휩싸였습니다.
뉘라서 돌아볼까 독부 대답말 독부가 대답말가 독부 외로운 남자가 되었습니다. 가련타 저 인생아 일조의 걸객이 되어 걸객이다. 일조의 결국에는 그 결과물은 뭐예요? 걸객이 되었습니다. 그지가 되었다고요. 한 방에 거지 됐고요. 그런 상태에서 대모관자는 어디 가고 물레줄은 무슨 일인가 동양갓은 어디 가고 헌파리 배통 모자라. 자, 요 장면 중요한 장면이죠? 대비와 대조가 보이십니까? 보였으면 좋겠는데 대모관자 동그라미 쳐보자. 그가 잘 나갔던 시절에 훌륭하게 썼던 좋은 갓을 말하는 거야. 근데 그건 어디 가보려고 물레줄. 그게 뭐냐면 물레줄이라고 쉽게 말하자면 낚싯줄 같은 걸로 머리를 똥똥 싸맸다고요. 갓이 없으니까 돈 다 잃어버린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앞에 동그라미 그 물레줄은 세모가 되겠지. 두 번째, 통량갓은 어디 가고 헌파립이에요. 통량갓, 그러니까 좋은 품질로 만들어진 훌륭한 갓을 말하는 건데 뒤에 있는 헌파립이, 파립이 무슨 뜻이에요? 깨어진 갓이라는 뜻이잖아. 구멍 나고 막 찢어져 있는 갓을 말하는 거야. 동그라미 세모 보이죠? 자, 여기서는 이렇게 대조를 통해서 과거와 현재의 행색을 대비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개똥이가 똥망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체로 못 먹던 밥은 책력부와 밥 먹는다. 여기도 역시 대조가 나옵니다. 주체로 못 먹다는 얘기는 너무 많아서 먹을 수가 없었어. 방금 오전에는 불고기 먹었고 오후에는 삼겹살 먹었고 저녁에는 쇠고기 토마호크 스테이크를 먹을까 이런 느낌이거든. 근데 지금은 없어. 그냥 없어. 책력부와 밥 먹는다 무슨 뜻이야? 책력은 달력이라는 뜻이지. 달력 보고 오늘 일주일 지났으니까 한 끼는 먹을 수 있을 거야 이러고 있는 겁니다. 양복기는 어디 가고 쓴바퀴는 단문 빨듯. 양복기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러니까 소의 양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장이죠. 내장볶음탕 이런 겁니다. 내장볶음 이런 고급 음식을 먹다가 지금은 쓴바귀 그러니까 식물 볶아 먹는 거예요. 그죠? 고사리 볶아 먹고 이런 겁니다. 또 중력고는 어디 가고 모주 한잔 어려워라. 중력고 이거 고급술인가 봐요. 선생님도 잘 몰라요. 근데 대나무와 관련된 대나무 죽자가 있는 걸 봐서는 대나무에서 짜내는 술인가 봐요. 알게 뭐야. 아무튼 그런 술이 있고 근데 모주는 뭔지 알지? 모주는 뭐냐면 말 그대로 술 찌끄레미를 딱 쥐어짜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탁한 그 술입니다. 오케이? 자, 좋은 품질이라고 말하기 좀 어렵고요. 그리고 울타리가 뗄나무여 동네 소금이 반찬이야. 됐어? 자, 지금 선생님이 읽었던 구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 앞에서 나왔던 장면은 개똥이의 폐악질이었다면 이 뒷부분은 그런 폐악질을 하다가 인생 똥망해버린 개똥이의 모습을 어떻게 대조적 시어를 통해서 대비하여 보여주었다. 맞지? 그래서 이런 장면은 시험을 내기 참 좋은 장면이 맞거든요. 체크해 놓자고요. 이런 식으로 읽어둔 김에 꼭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보고요. 자, 이러다가 이제 중력에 살짝 몇 가지 내용이 더 있고요. 담배 없는 빈연죽, 그러니까 연죽인 담뱃대라는 뜻이잖아. 이렇게 담뱃대 들고 다니다가 소일조로 손에 들고 어슷비서 다니면서 남의 문전거식을 하고 있어요. 저기 좀 거지죠. 지금 거지 됐습니다. 하면서 옆질 핑계, 제사 핑계, 야속하다 너희 인심 원망할 쌈팔자 타령. 뭐요? 옆질을 핑계대고 제사를 핑계대고 야속하다 너희 인심. 이거 무슨 말이야? 개똥이가 한타라는 말이겠지. 사람들은 개똥이한테 먹을 걸 줄까 안 줄까? 해놓은 지시인데 안 주겠지. 근데 그냥은 못 주겠지. 못 주니 그냥 안 주긴 힘드니까 지금 여기 집안에 지금 병이 들어서 너 들어오면 안 돼요. 이렇게 한다거나 우리 집에 오늘 제사 지내는 날이라 외부인 출입 금지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썩을 놈들이 야박해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폭망했습니다. 그쵸? 그러면서 마지막에 팔자 타령하면서 거지가 되어버린 개똥이의 모습을 보았어요. 됐죠? 자, 여기까지가 개똥이의 폭망한 삶이었습니다. 나머지도 너무 비슷해서 할 말이 딱히 솔직히 없겠는 건 사실인데 한번 본 적 있는 상태로 만들어 놓기 위해서 또 빠르게 읽습니다. 따라오세요. 저 건너 꼼생원. 자, 꼼생원이라는 사람도 볼 건데요. 이 친구는요, 지 아비 덕분에 돈천이나 조금 더 돈을 가지고 있었는데 술 한 잔 밥 한 술을 친구 대접하였던 거야. 참고로 얘는 자린고비네. 그죠? 친구한테 돈을 빌려주거나 이러는 거 안 합니다. 주제 넘게 아는 채로 음양술수 탐호해서 근데 그 와중에 음양술수 뭐예요? 도술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당대 발복 구산하기 피란고 찾아나가며 오케이? 무슨 당대 발복 지금 현재 우리 때에 우리가 잘 되려면 조선님의 묘를 잘 써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용하다는 점쟁이 불러다가 부모님의 묘 이장하고 돈 천금만큼 써버린 것이다. 뭐요? 자신의 삶을 생각한 게 아니라 내가 잘나기 위해서 부모님을 잘 모셔야 된다. 이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쓸데없는 생각이었겠지 아마도. 자, 망했을 거예요. 그래서 피란고 찾아가며 올적 갈적 행로상의 처제직을 펴놓고 벌써부터 망했지.
오며 가며 하는 와중에 처제 씨까지 다 붙어놨어. 야 나가서 이거 부모님 제사 모시고 올 테니까 너희들은 여기서 살고 있어. 두고 간 거야 그냥. 버려버렸지. 또 유무상조 아니하면 조석 난개 할 수 없다. 유무 그러니까 서로 뭔가 도와주고 이런 일들이 없다면 이제 서로 돕지 않으면 이거는 그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길이 너무나 막막하다고 하면서 꼼생원은 어쨌든 부모를 잘 모시는으로써 자신이 그 음덕을 누리고 이를 이용해서 뭔가 잘 나가고 이런 그런 생각만 하고 있었단 말이야. 남들한테 인색하게 굴면서 자기 자신의 대의 이득만 생각했지. 근데 그 결과가 어떻느냐? 사인취물 하자 하니 두 번째는 안 해줬고요. 자, 꼼생원이 이제부터 돈을 구하기 위해서 용서는 모습들이 보여. 근데 사람들을 속여먹는 거야 첫 번째. 근데 사람들은 두 번 안 속지? 공납 범용하자 하니 일갓집에 부자가 없고요. 공납 뭐예요? 세금이란 뜻이에요. 세금 탈취를 하려고 했는데 세금을 가로치려고 했는데 친구집엔 가족 중에는 부자가 없어. 뜬잼을 공양하고 경합 싸다니면서 재산가에 청질하다 봉변하고 불러서 재산가 명문가에 가서 내가 뭐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인데 하면서 막 명함 내미는 건 사기꾼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또 남의 고을에 걸태 재물을 모으는 어떤 행위를 갖다가 혼금 뭐야? 왜 잡상인 출임금지란 뜻이야. 혼금에 당해서 쫓겨왔고 혼인중매 혼자 들다 무련보고밥 맞으면서 아유 옆때문에 좋은 처녀가 있어 내가 결혼시켜줄게. 네 좋은 처가에서 결혼시켜줄게. 근데 실제로는 다 없는 사람들. 다 사기꾼이야 이거. 가대문에서 구문 먹기 핀잔 먹고 자빠지기 불의의세 찌그렁이 위조문서 비리호송 뭐요? 전부 다 막 불의한 일들을 보면서 자꾸 이것저것 사기치고 안 되는 일을 하고 송사 즐기고 무고죄 벌리고 막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하면서 부자나 후려볼까 가문일서로 깨워보자고 언막 보막 은점 근점 하면서 대로변에 색주가며 노루판에 푼돈 떼고 남북촌에 뚜장이로 인물초인 하여볼까 전부 다 그냥 단순하게 정리하자. 우리 꽁생원이 하고 있는 이제 태학질들의 열거 장면이 보이고 있는 겁니다. 또 산진매, 수진매 이건 요즘에 그러니까 옛날에는 매사냥을 했었잖아. 매사냥할 때 매의 이름이야. 사냥질로 놀러 갈 때는 대종선 양반자랑 산소나 팔아볼까? 혼인 핑계 어린 딸은 100년짜리 되었구나. 아이고 쓰레기 새끼. 뭐예요? 우리 딸내미 결혼시켜주는데 돈 좀 줍시오. 이렇게. 그러니까 딸을 돈 주고 판 거지 쉽게 말하자면. 그리고 아낙은 친정살이라고 자식들은 고갱살이라고 있대요. 아내는 관심 없어. 그냥 친정 가서 혼자 살고 있고 자식들은 고갱살이를 한다고 했지. 뭐예요? 고갱이 말 그대로 그러니까 남들의 손과 발이 대조한 뜻인데 쉽게 말해서 머슴살이 하는 겁니다. 자기밖에 생각 안 해 얘는. 일가의 눈이 희고 왜요? 집안 마장을 했잖아요 지금. 온 친척들이 다 눈을 흑이고 친구의 손가락질 받고 부지 거쳐 나가더니 소문이나 들어볼까? 소문조차 이제 모르게 되었어요. 이렇게 쓰레기처럼 인생을 마감했다고. 자, 자린고비로 살다가 부모의 음덕만 생각하고 하다가 결국에는 사기꾼의 길을 걸었고 그 사기꾼은 이제 나중에는 그 인생의 흔적조차 알 수 없는 어떤 비극적인 결말을 맞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안 어렵죠. 그죠? 그냥 쓰레기 같은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야. 그리고 이런 우구가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겠니? 이런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 나쁜 짓을 하고 비극적 결말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이런 행동들을 하더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나타난 작품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자, 마지막입니다. 꽹생원. 꽹생원은 그야말로 하우, 최하급 바보예요. 바보 중에도 이런 최상급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무튼 간에 거들어서 한 말자랑 대장부의 격인데요. 동네의 존장, 어르신도 몰라보고 이손운장 욕하고요. 어른한테 욕하는 거 나쁜 일이죠? 의관 열파 사람 치우고 맞았다고 떼쓰기. 자기가 때리고 제가 맞았어요. 사촌 치육주 막 이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남의 과부 겁탈하고요. 투장한 곳에 청병하고요. 청병은 병사를 청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 오병이요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물고기랑 떡 나눠주는 하나님 얘기. 그렇죠? 병이 떡병자예요. 전병. 떡 달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친척집에 속 끌기 뭐예요? 친척집 속 뺏어오는 거지. 훔쳐오는 거고 주먹다짐하고 부잣집에 기난채로 친한 척하면 이간질하고 월숫돈 일숫돈 장변인 장책이 참이 쓰레기들의 공통점은 항상 이렇게 돈놀이를 한다는 거지. 제부모 몹쓸 행사 투전구는 좋아하면서 손목 잡고 술권하면 제 처자는 몰라보고 놀이기를 선포주며 자식 노릇 못하면서 제 자식은 귀하며 며느리는 들볶이며 봉양 잘못 하려고 한다. 기둥배고 벽 떨어라 천안 남봉 자치하니 부끄러움을 모르고서 줄이 틀려 덩친 것 옷을 벗고 자랑하고 읽는 게 답답하네요. 그러니까 뭐예요? 말 그대로 그냥 막장 인생을 살고 있는 중이야. 심지어
자기가 잘못해서 매를 맞아가지고 상처가 생겼어. 그럼 부끄러운 거잖아. 근데 이걸 보면서 막 자랑하거든. 야! 이 상처 보여? 내가 그때 그 모진 고문을 이겨낸 강철한 말이야. 에이,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 이딴 식 하고 있는 거겠지. 느낌 빠우시죠? 자, 이러면서 이제 너무 이렇게 짜증나는데? 자, 늙은 부모 병든 처자의 손톱발톱을 접쳐가면서 잠 못 자고 길쌈는 거 술래기로 잠기두고. 인생 쓰레기로 산다 진짜.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 이 말? 지금 부모하고 자기 처자식이 손톱을 젖혀간다는 얘기는 손톱 젖히면 아프지 당연히. 손톱 뜯어내는 거니까. 근데 손톱을 왜 뜯는 거야? 안 자려고 그러는 거야. 왜 안 자야 되는데? 밤새도록 바느질해야 되니까. 바느질을 해가지고 돈을 버는 거야. 그리고 그 돈을 벌어가지고 이 꽹생원이 뭐 하고 있는 거지? 술 마시러 가는 거지. 그죠? 짜증나죠? 자, 아무튼 책망 없이 버린 몸이 무슨 생일 못하여서 누이 자식 조카자식 색주가로 환매. 그치? 막 그냥 막 돈 주고 막 어떻게든 돈을 구해가지고 술 마시게 바꿔. 그러니까 얘는 약간 술 쪽으로 좀, 술과 주정 이런 쪽이 좀 심하죠. 보시면서 안하기 사설하며 밥상치고, 아니 부모가 걱정하며 와락 달라 부르대며. 아들아 너 그렇게 살면 뭐 어쩌라고 하면서 꽝. 그지? 그리고 안하기 사설, 아내겠죠? 아내가 여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냥 밥상치고 네가 뭔데 하면서 개듭치고요. 도망산의 묘를 썼나 저녁 굶고 또 나갑니다. 묘자리가 도망산, 어디 도망가는 병이 들었나봐. 밥만 먹으면 밤이 되면 무조건 뛰어나가. 그래서 포청귀신 되었는지 듣도 보도 못할래라. 됐습니다. 여기까지 읽었죠? 자, 이렇게 천하의 나쁜 것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쭉 읽어보았어. 그리고 우리가 전리해야 될 건 설마 개똥이가 행동에 1번은 뭐 이런 행동을 했다, 2번 무슨 행동을 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진 않을 거잖아. 중요한 건 이런 비극적이란다고 말하면 안 되지.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았던 인물들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열거함으로써 뭐예요? 경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가사작품. 이렇게 정리하면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 작품은 아까 우리 그 풍자 파트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 이 두 개랑 연결을 하면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봐. 우리가 이 작품을 결론적으로 풍자의 문학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렇지? 풍자는 기본적으로 해학성이 늘어난다고 썼는데 여기서 해학성이 있었을까? 그렇죠. 지나친 과장과 쓸데없는 디테일이 보였었지. 그래서 해학이 나타났고, 풍자는 결국에는 비판의 의도를 담게 됐는데 이 작품에서 서술자는 누구였어? 나였어. 나는 서술자가 특정한 대상을 비판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독자인 우리에게 거리를 좁혀놓은 행위. 무슨 말인지 알겠음? 그러니까 이건 거꾸로, 이거는 서술자를, 그러니까 이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왔을 때 서술자가 대상에 대한 거리를 멀게 함으로써 표현의 효과를 높였다는 말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작품이라는 거지. 대상을 보면서 저거 봐, 저거 하면 안 되죠, 맞죠? 이렇게 말하는 그런 느낌이라는 거.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세 사람은 모두 타락한 삶을 살다가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가 되면서 사회에서 버림받아 버린 존재들이라는 것. 그리고 이런 장면들을 보여줌으로써 우리에게 그러니까 올바른 행동 가치와 행동 방식을 알려주는 그런 글이었다는 걸 알려드리면서 시간 맞춰주려고 용 썼는데 진짜 10시가 돼버렸어요. 자, 이제 선생님은 더 이상 수업하면 안 됩니다. 자, 아무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깔끔하게 저 뒷부분까지 마무리 지어주고 싶었는데 저 고장 해치느라고 또 쓸데없이 시간이 날아가서 마지막 작품 못했네요. 나머지 작품은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 복습 작업 잘 해주시고 다음 주에 또 인사 만나도록 합시다. 자, 살펴 들어가세요. 네.